안녕하십니까. 토끼왕자입니다. 3월 3일 오늘의 주식 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시를 먼저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39포인트가 올라서 3082, 코스닥은 7포인트가 올라서 93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은 매수를 했고 외인과 개인은 매도를 했습니다. 금융홈에서 보시면 기관은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개인은 매도를 했습니다. 지수가 올라서 코스피도 많이 올라줬지만 오른 종목을 보면 해운사와 백화점 쪽입니다. 그리고 증강현실 쪽이라서 제가 관심 종목으로 넣었던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로서는 재미가 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특히 해운 쪽의 HMM을 보시면 이 종목은 며칠 전부터 제가 살지 말지 고민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안 샀더니 이쯤에서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들어가지 않았더니 그 이후로 쭉 올라줬습니다. 지금은 들어가기가 좀 애매한 가격인데 이렇게 오른 종목을 보게 되면 씁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다른 좋은 종목들도 많으니까 크게 미련을 두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의 매매는 한 종목만 매수를 했습니다. 2월달에 수익을 한번 냈던 LG이노텍이 괜찮은 가격대로 들어오길래 매수를 했습니다. LG이노텍을 보여드리면 고점은 23만원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하락을 하다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길래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저는 21만 5천원 정도의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재무제표도 되게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대로 하락을 해서 물리게 되더라도 장투로 가도 나쁘지 않은 종목입니다. 오늘의 신고가 종목을 말씀드리면 오늘 또 15% 이하로 올랐던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EM텍부터 보면 EM텍은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적자 기업입니다. 작년 3분기와 4분기는 흑자를 냈지만 19년도 12월부터 그 전부터 계속해서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너무 적습니다. 적자도 적자지만 12년도에 영업이익이 4억밖에 안됩니다. 이런 종목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같은 이유로 한빛소프트도 전날에 상한가를 갖고 제가 이런 종목은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빛소프트는 전날에 상한가를 갖고 오늘 장중 고점 기준으로 거의 10% 정도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12% 상승으로 끝나긴 했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10% 정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고가와 저가의 차이가 1,600원입니다. 600원이 12%니까 1,600원이면 거의 20% 가까이 갭이 있었습니다. 이런 종목은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고 적자를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칩셋 미디어는 장중 고점 기준 10% 이상 하락해서 관심 종목 넣지 않았고 대한제다문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주라서 저는 우선주는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구산업은 장중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외국인이 들어가지 않는 종목을 급등할 때 따라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외국인이 오늘 매도로 돌아섰고 연속해서 계속 매도를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 만약 이 종목을 3,900원대에 급하게 따라갔었더라면 3,910원이 상한가네요. 상한가를 갔다고 급하게 따라갔었더라면 비록 11% 상승해서 마감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20% 가까이 손실을 보는 실패한 투자가 됐을 겁니다. 적자고요. 이런 종목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HMM은 제가 놓친 종목이고 이런 놓친 종목은 저는 가급적 추격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덱스터는 적자 기업, 강남, 제비스코도 적자 기업이어서 저는 들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제가 진작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여의도에 현대백화점이 엄청 큰 규모로 오픈했는데 그 오픈바 때문인지 현대백화점이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추격 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현대백화점 사진 않겠지만 이거를 참고로 해서 만약에 신세계 등이 현대백화점 여의도 정도의 규모로 신규 오픈한다면 그때는 미리 사서 오픈과 맞춰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빨간 표시로 해뒀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써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대신증권은 제가 관심 종목에 넣기로 했는데 이 종목은 기관이 들어오고 있고 오늘 외국인도 매수를 했습니다. 작년 2분기에 적자를 기록을 했지만 190억 적자에 비해서 그 전 분기 550억, 그 다음 분기 900억 정도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19년도보다 20년대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마음에 드는 게 네이버에서는 600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1200원까지 배당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그래도 현재 기준으로 매수를 한다고 해도 이 배당이 유지만 된다면 한 6% 7% 정도는 먹고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종목이고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고 여차하면 배당 수익으로 손실을 어느 정도 상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표시를 해뒀고요. 그럼 제니까 라온피플은 적자 기업에서 관심 종목 넣지 않았습니다. DY파워는 유압 실린더를 다루는 업체라고 합니다. 처음 보는 업체인데 기관이 계속 사고 있고 오늘은 외국인도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기관이 계속 매입 중이고 오늘은 외국인도 매수를 했습니다. 급등이 아니면서 2월 저점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2월 1일 저점이 11,350원인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사이사이에 하락이 있었긴 했지만 소폭의 하락을 지낸 이후에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19년 12월에 19년 4분기에 적자를 기록했더라도 이렇게 꾸준히 오르는 모습이라면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연간 실적은 흑자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노션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STX주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관련주였던 페노션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한번 망한 회사 또는 그와 관련된 회사는 저는 들어가지 않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망하진 않았지만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일시적으로는 실적이 개선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구조조정하는 회사가 꾸준히 살아남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롯데쇼핑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좀 더 오를 수는 있습니다. 동국제강은 오늘 고점이 9,800원, 저점이 8,600원, 1,300원 차이가 납니다. 450원이 5%니까 1,300원이면은 거의 한 12%, 13% 정도의 하루 만에 갭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기관에 꾸준히 사고 있지만 여기 보시면 EPS라든가 퍼가 마이너스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이렇게 자주 마이너스를 보여준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종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좋은 종목이라는 시그널을 보이는 종목을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왠지 제 느낌으로는 작전주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작년 3월부터 물론 작년 3월은 모든 종목이 다 바닥을 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종목은 그 바닥을 찍고서 꾸준히 오르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상승이 저는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작전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은 들어가지 않기로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상으로 신고가 종목을 살펴봤고 그 다음으로 외국인 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매매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현대백화점도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 무슨 리튬 관련해서 대박이나 포스코도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포스코도 이제 기사가 이미 떴기 때문에 저는 관심 종목을 넣지를 않기로 했고요. HMM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놓쳐버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종목을 넣지를 않기로 했고 롯데쇼핑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LG이노텍 오늘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살펴본 게 코스맥스인데요. 코스맥스를 보시면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업종포가 85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2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업종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더 있다고 숫자상으로는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보시면 매출 3년 연속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이 3년 연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19년도보다 20년도에 실적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EPS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3년 연속 모든 지표가 다 늘어나는 그런 재무제표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나름 괜찮은 종목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한번 들어가 보면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관심 종목에 넣었습니다. 특히나 화장품 종목이면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수출이 좀 많이 막혔을 거고 특히나 중국 시장이 안 좋았을 텐데 코스맥스가 중국 쪽에 산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화장품 산업 치고는 19년과 20년도에 실적이 선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름 탄탄한 회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은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저희 기존 관심 종목이 하나인데 외국인 매매를 보시면 오늘 코스닥 외국인 매수 종목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저희 기존 관심 종목의 하나인데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양봉보다는 음봉이 많은 차트고 그 다음에 21선이 5일선보다 위에 있습니다. 저는 기술적 분석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런 종목은 가급적 안 들어가는 게 좋다는 정도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이 매수를 했지만 이 종목은 당분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3월 3일 기준 보유 종목은 어제와 대비해서 LG이노텍 하나가 늘었습니다. 나머지 똑같고요. 매매 타이밍 들어온 종목은 바이넥스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 10%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는데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번 이 매수가 26,000원대 했으니까 오늘처럼 한 번만 더 하락을 해주면 다시 26,000원대로 갈 것 같아서 그때는 외국인만 들어와주면 다시 매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신증권과 DY파워, 코스맥스도 매매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이슈는 LH공사 땅 투기가 주요 이슈여서 다른 주식에 도움되는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3월 3일 마감 장고는 어제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최고점은 찍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제보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매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반성할 만한 잘못이나 복귀할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3월 3일 주식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